예, 안녕하세요.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 해먹입니다. 예, 금일은 9월 15일이고요.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우리나라 증시 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이 지수 상승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 순매수 속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지수 상승을 좀 견인을 했고요. 다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 연휴와 또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를 앞두고 이 관망 심리가 커지면서 이 상승폭은 이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시장은 0.15%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이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또 금일 오전에 발표된 중국 소매 판매 부진 등에 따른 이 경기 부양 기대감이 또 커지면서 금일 0.4%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금일은 어떠한 이 섹터 이슈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 관련 섹터인데요. 이 정부가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이 메타버스, 이 블록체인 등 핵심 유망 분야에 2025년까지 약 2조 6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신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제조, 의료, 교육을 비롯한 주요 분야에서 이 확장 현실, 또 블록체인, 사물 인터넷 등 이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이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일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이 코로나19 진단 키트 관련 섹터인데요. 이 하나투자증권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 위드 코로나 정책의 성공을 위해 이 진단은 필수 영역으로 판단해 이 진단업체의 수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과 싱가포르, 덴마크, 이스라엘,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했거나 이 시행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진단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이 백신을 자체적으로 확보, 접종하지 못하는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이 코로나19 확산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EU 저개발 국가로의 진단 키트 수출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금일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원격 진료 섹터인데요. 금일 이 손영래 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이 사회전략반장의 브리핑에서 이 무증상이나 이 경증 환자들은 치명률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 재택 치료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현재 소아나 일부 대상들을 중심으로 이 재택 치료를 조금씩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확대 노력은 계속될 것이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이 방안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금일 원격 진료 관련 섹터들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원자력 발전과 이 전력 설비 섹터인데요. 이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 주 계약자인 한국전력과 또 발주사인 이 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는 어제 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2호기가 아랍에미리트 송전망에 최초 개통 연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송전 개통 연결은 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이 송전 선로를 통해서 일반 가정과 또 산업 현장에 공급하는 것으로 2호기는 이번 송전 개통 연결을 통해서 지난 4월에 상업 운정을 개시한 1호기와 함께 이 아랍에미리트 내 지속 가능한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일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이 스푸트니크 V 관련 섹터인데요. 이 한국 제약사 지엘라파가 이 러시아의 일회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인 이 스푸트니크 라이트 이 수출 승인을
전 세계 최초로 받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엘라파 회장은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고요. 러시아 당국이 이달 말까지 우리가 만든 스푸트니크 라이트 백신 수출을 승인할 것이라고 러시아 국부 펀드가 통보했다고 밝히면서 금일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방위산업 섹터인데요. 금일 오후 1시 북한이 중부 내륙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또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5번째로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일부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NH투자증권이 이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 최근 글로벌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상승에 따라 위드 코로나 전환이 논의될 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는 이동 제한 완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 고객 접근성 회복에 따른 실적 정상화가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금일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은 SK이노베이션이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이 배터리 사업을 100% 자회사로 물적 분할해 SK배터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안건과 함께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일은 유럽 종양 학회가 또 내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될 예정인데요. 이번 학회에서는 유한양행이 이 기술을 이전한 레이저 탄입을 비롯해서 한미약품이 기술 이전한 오락설, 포지 오탄입, 이 벨바라 페닙, 그리고 또 이수앱 지수는 이 ISU 104, 또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는 이 브릿지 BBT 176 등 이 항암 신약 후보 물질의 임상 결과가 또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그럼 금일은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흥하해운인데요. 이 상장 유지 결정 속 이 거래제기 첫날에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노덱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부가 이 메타버스 등 핵심 유망 분야에 2조 6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소식 속에 이 메타버스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금일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메커스 같은 경우에는 AMD 이 자일링스 합병 승인 임박 소식 속에 이 자일링스 한국 총판을 맡은 것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금일 또 27%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A루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이 포르투나 제1호 3호 투자합자 회사의 일명에서 이 최정임의 일명으로 변경됐다고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동사관계자는 이번 최대 주주 변경으로 이 책임 경영이 강화되고 회사가 추진 중인 여러 신규 사업들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바이오, 전력, 솔루션, 또 수소 관련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신규 사업들을 추가로 검토 중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금일 24%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CIS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이 전고체 배터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 동사의 지분 투자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LG에너지 솔루션은 이에 대해 사실 확인이 불가하다고 공식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울러 또 동사는 자회사 이 CI 솔리드와 또 분체 이송 및 혼합 전문 기업인 TSI 또 진공 열처리 장비 전문 업체인 한국진공 등과 이 전고체 전지용 고체 전해질 초기 생산 라인 개발 및 제작에 대한 양해객사를 또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금일 16%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AB온 같은 경우에는 CMET 저해제인 ABN401의 이 가치 대비 이 저평가가 됐다는 분석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6% 넘게 상승을 했고요.
또한 메타버스 섹터인 선익 시스템도 14%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 메타버스 테마 섹터인 C렉 같은 경우에는 이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가 또 발생이 하면서 금일 12% 넘게 상승을 했고요. 세미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쌍용차 인수 유력 후보였던 SM그룹이 인수 제안서 접수 마지막 날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쌍용차 인수전이 SM그룹과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의 2파전이 될 것이라고 분석해 왔고요. SM그룹의 본입찰 참여 포기로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한 1강 다약 체제로 재편이 되면서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이 유력한 인수 후보가 되었습니다. 한편 EY 한영회계법인은 인수 희망가와 자금 동원력 등을 검토한 이후에 이르면 이달 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 가격 협상 등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일 또 12%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솔본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의원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금일 12%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또 메타버스 테마 섹터인 MP도 12%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SL바이오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마감 이후에 이 주주총회 소집결의 정정 공시를 통해서 의한 주요 내용의 신규 사업 목적을 추가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료 연구, 의약품, 화장품, 또 신약, 신기술 연구 기술 개발, 임상시험 영위 업체 등에 대한 지분 투자 등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동사 관계자는 주주가치 제고 및 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이 바이오 사업 등 다각적인 사업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또 손자회사인 넥스턴 바이오와도 이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금일 12%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JLK 같은 경우에는 금일 원격 진료 이 테마 상승 속에 또 네이버 클라우드가 업무 협약을 맺고 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의료 인공지능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의료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합한 선도적인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전해지면서 금일 12% 넘게 상승을 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 대신증권이 이 탄소 제로 사회로 가기 위한 수소 생산부터 이 암모니아 운송의 밸류체인에서 주요 EPC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아울러 암모니아, 비료가 이 동사의 4대 주력 상품군 중 하나이라고 밝혔고요. 또 수소, 이 국내 그린 암모니아 협의체의 한 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탄소 포집, 또 친환경 플라스틱, 에너지 최적화 등 순수 ECP 업체로 이 다양한 이 신재생, 이 성장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금일 11%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금일 이 진단 키트 테마 상승 속에 mRNA 백신 플랫폼 기술인 mRNA 점막 백신 기술과 관련해서 이 미국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출원된 특허 기술은 mRNA 점막 백신에 관련된 기술로 이 점막 백신 효과 중대 기술에 관련한 특허이고요. 이 박테리오 파지를 활용한 이 박테리오 파지 디스플레이 기법이 적용이 되어서 개발된 이 점막 백신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 플랫폼 기술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일 10%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이오리더스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 가능한 이 백신의 동물 실험 결과를 10월 13일부터 사흘간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71회 대한해부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사는 해당 백신을 바이러스 구성체 중 변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강력하면서도 지속적인 장기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뉴클레오 캡시드 항원을 기반으로 개발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금일 또 10%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 강스텐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면역 조절능 특화, 이 줄기세포를 이용한 이 급성호흡 곤란 증후군 치료제 개발 제1차 이 범부처 재생 의료기술 개발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과제 선정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2억 5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고요. 또 후보 물질 선정 및 평가 시스템 구축, 효력 시험, 기전 연구 GLP, 비임상 시험 및 임상 일상 신청, 임상 일상 승인 등 이 바이오 마커 발굴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금액 9%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지리산 티저 영상 공개와 10월에 또 첫 방송 확정 소식 등에 9% 넘게 상승을 했고요. TSI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LG에너지 솔루션이 이 CIS 지분 투자 검토 소식 속에 이 CIS 자회사인 CI 솔리드와 이 고체 전해질 생산 라인 마련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소식에 금액 9%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TCK 같은 경우에는 3, 4분기 호실적 전망 등에 9% 넘게 상승을 했고요. 비트컴퓨터의 금일 이 원격 진료 테마 상승 속에 9% 넘게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서 A프로젠 그룹주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A프로젠 HNG가 시간에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A프로젠 MED가 8%, A프로젠 제약이 5%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LG 엘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LG U 플러스 이 황현식 대표가 디즈니 플러스와 이 조만간 제휴 계약을 언급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3%대 상승을 했고요. 이 상지 카일론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80억 원 규모의 신축 공사 계약과 또 올해 누적 수주액 800억 원을 돌파했던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에서 3%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강주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최대 주주가 주식회사 신세계로 변경됐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2%대 상승을 했고요. 웹젠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보통주 35만 5천 주 규모의 이 자사주 취득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2%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 사채 이 발행 결과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2%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또 이 우리나라의 또 명절인 추석의 연휴가 시작되겠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FOMC 회의가 또 발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관망세가 또 지속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들 마무리들 좀 잘들 하시고요. 또 금일 하루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또 내일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